자, 여러분 좀 쉬어가세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황교안을 소환하면 됩니다. 백팩 메고 있더라고요. 지금 외국 나갔어. 진짜 이거는 옛날에 나가려고 했다가 못 나간 거지 그때. 해외에 나가려다 못 갔다고. 황교안이 65세 이상인가요? 그 정도 될 또 거예요. 백신 맞았나? 그래서 백신 맞고 나가는가 백신 보네요. 맞았으니까 나갔겠죠. 미국에서도 백신도 안 맞은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어느 나라는 미국 어디였던 것 같은데 오면은 무료 접종 해준다고. 아니 혹시 그러니까 패키지로 가신 거 아니에요? 황교안이 미국으로 갑니다. 껍데기만 남은 한미동맹 더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못하니 저라도 갑니다. 이 관광 가면서 이 지랄이세요 진짜. 뚫어진 입이라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황교안이 미국 가면 바이든이 만나준대요? 마치 바이든 만나러 가는 것처럼. 아 근데 여러분들 우리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으면 알 거야. 황교안이 명목상 미국에 간 게 CSIS라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여기에 초청으로 갔다는 건데 CSIS가 그 유명한 일본 놈들 자금으로 북한 까는데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진 연구소잖아요. 걔네들이 황교안이라고 하는 극우 정치인을 초청한 이유가 뭐겠어요? 일본 놈들이 황교안을 초청해서 북한 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호가 같이 가는군요. 그러네. 어. 꽃제비도 같이 가시고 초쿠소? 그러니까 누구 똘마니로 누가 따라가는 건지 궁금하네요. 황교안 똘마니로 지성호가 가는 건지 지성호 똘마니로 황교안이 따라가는 건지 궁금하긴 한데. 현역 국회의원이 더 높으신 분이지. 그러니까 현역 그 국회의원이 지성호니까 지성호 똘마니로 황교안이 그냥 이게 가방 모찌하러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조금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였고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바이든도 북한의 반응과 문 대통령의 반응을 눈치를 보면서 전략을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이따 그 얘기 다시 하겠는데. 근데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게 일본의 시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는데 한미 동맹이 주역이 작동하지 않아요. CSIS의 걔네들은 북한이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비핵화 했네 안 했네 말도 안 되는 막 위성사진 갖다가 북한 공격하는 사실상 일본 자금으로 만들어진 연구소는 이런 애들이 무슨 한미동맹이 아니라 국으로 일본의 시각에서 이걸 한미동맹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부가 못하니까 내가 간다? 그러니까 황교안이 이야기하는 한미동맹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한국전쟁 끝난 직후에 그러니까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래서 미국을 뭔가 이제 하느님처럼 아버지처럼 받들어 모셔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의 한미동맹인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외교의 기본 전략은 전 세계 어떤 나라든 다 동등한 그냥 1대1 관계로 지금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요번에 그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그 바이러스 그 언급 한번 했다가 그 화이자 백신 그 바로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미국도 대한민국 눈치를 엄청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그러니까 주체적인 어떤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새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황교안은 야, 내가 태어날 때 미국 안 그랬다? 우리 아버지는 미국한테 안 그랬다? 미국 만나면은 무릎부터 꿇어야지 이 새끼들이 어디서 미국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이래.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후집니까, 진짜. 진짜 얼마나 후집니까. 왜 미국한테 반말하세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이거잖아 지금. 그렇죠. 참, 아니 근데 뭐 네. 지금 미국을 방문하면서 만난다는 사람들이 뭐 캘리포니아의 미셸 박 한국 사람이겠죠? 공화당 의원, 뭐 미국 정치인 등등인데 중요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다가 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거 풍선 날릴 때 보면은 외국인들 와가지고 무슨 뭐 약간 선글라스 낀 외국인들 많이 있는 거 되게 이상하게 보였었는데 그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수잔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들 만나고 재미 탈북 청년 학생들 그리고 북한 인권 실태와 함께 최근 국제적 논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근데 무슨 마치 한미 동맹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근데 이런 지점이 있다고 봐야지. 이 CSIS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대단한 연구소라 되는 줄 알지만 사실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 시각으로 보는 또는 일본 시각으로 보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동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미일 한 이런 구조, 수직적 구조였잖아요. 그 구조 내에서 미국이 하달을 하면 일본이 그걸 받아서 한국한테 지시하는 정도가 박근혜 때까지 외교였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일본의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게 바로 CSIS의 역할이에요. 근데 얘들이 초청해갖고 갔다는 건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걸 못 보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나라도 한미동맹이 챙기겠다고 가면 그럼 문 대통령이 지금 며칠 있다가 미국 가는데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깨러 가니? 동맹 중요해요. 지금 어디 굉장히 좀 강성파들은 한미동맹 필요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예. 미국과의 관계를 시키는 대로 하는 한미 동맹이 아니라 우리도 할 말을 하고 우리도 이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관점이 없이 황교안이 말하는 한미동맹은 미국의 오다에 반기 좀 들지 말자. 미국이 시킨 대로 하자. 요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질이가. 그러니까 웃기잖아. 우리들 입장에서. 예. 황교안은 나보다 더 정할못인 거죠. 마인드 자체가. 21세기의 국회의원이 아닌 거예요. 정치인이 아닌 거라고. 근데 이 황교안이 당 전체적으로는 지금 거의 왕따 수준에 와 있어요. 일단 전직 당대표 치고는 너무 평가가 안 좋더라고요. 나경원이 자기 그 원내대표 임기 연장 안 해주고 바로 잘라버렸다고 계속 요즘 목 부리고 있거든요. 지금 나오실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느낌이냐면 나경원 입장에서 아이고 나오지 마 이 새끼야 이 느낌이고 꺼져. 꺼져 이런 느낌이고 예. 이제 오늘 권성동이 약간 빡이 쳤지. 권성동이 원내대표 나와가지고 실제로는 1, 2위 다툴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전체 중에 예선 탈락을 해버렸잖아. 3등. 근데 왜 3등 했나 봤더니 황교안이 전화를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황교안이 여러분 생각보다 공천권자예요. 21대 총선 공천권자라고. 그래서 황교안 기회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몇 명한테만 권성동한테 갈 표를 김기현이나 누구한테 줬다면 권성동은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 이때 이제 빡이 돈 거야. 그러니까 권성동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데 황교안이 전화를 돌렸다고 한들 그게 무슨 불법 행위도 아니고 아니 그 당원으로서 전화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억울하면 지가 실력을 키우든가. 그러니까 제가 권성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진짜 느낀 게 뭐냐면 본인이 실력 있고 잘했으면 누가 전화를 하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남 탓을 하냐고. 이게 무슨 탓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총선 때부터 시민당 해가지고도 무슨 탓을 하면은 내가 그 탓 때문에 우리가 다 떨어졌다. 저는 이거 인정 그러니까 못합니다. 권성동은 남의 일자리는 잘 챙겨주더만 지 일자리가 지가 못 챙겨먹고 그러네. 누구 탓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얼마나 빡치겠냐고. 전직 당대표 공천권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전화 돌리면 내가 어떻게 이겨. 당신 지금 정계 복귀한다고? 어린 반프라치도 없는 소리하고 지금 본인 생각만으로 지금 정치 전면에 등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이나 당원 국민들도 의견이 저와 일치하는 것 같다. 당신 지금 나올 때 아니다. 조수진. 내년 3월 대선을 이끌 당 지도부 경선을 앞두고 당 대표이셨던 분,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분 등, 여기 이제 하나는 황교안이고 하나는 홍준표입니다. 등이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 책임 정치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그 총선 패배의 원흉이니까 정부에 복귀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재밌어지는 게 홍준표 복당을 반대하는 초선들이 엄청 많다 그랬죠. 황교안의 복귀를 반대하는 초선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벽을 뚫지를 못하고 국민의힘에 못 들어와.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유승민, 원희룡. 없어.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데려오고 들어오려고 하는 안철수, 윤석열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조를 깨내는 거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저는. 대선 주자로서 예. 요즘 당 대표 이렇게에 대해서 나경원이 이제 욕심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가지고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거든요. 나경원 꼭 출마해가지고 당 대표 당선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하고 손잡고 정말 여기저기 많이 싸고 다닐 겁니다. 기대됩니다, 진짜. 아니 저는 국민의힘이 사뭇 평화로울까봐 걱정했었는데 권성동이 좀 목소리를 크게 내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오지 마라. 좀 크게 내줘서 당에 좀 분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김종인 나가고 나서 이제 당에 사실상 핵심이 없잖아요. 누가 당대표가 돼도
주류 비주류가 심하게 나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이게 이제 대선 가도에 이 플러스로 작동하기 힘들고 마이너스로 작동할 거다. 이미 원내대표 하는 그 고래고기의 김기현 의원이 그러니까 하는 족족 지금 정치적 맥락 없이 무조건 지금 쏘아대는 방식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했던 것만큼은 아닌데 그건 좀 실망스러운 지점이죠. 나경원만큼 이렇게 싸대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정말 극단적인 비호감으로까지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